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왜 공격했는지에 앞서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는지 요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까지도 돌아가야 됩니다.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죠. 사실 유럽 본토에서는 1944년쯤에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45년이죠. 45년에 2차 대전이 끝이 났고 유럽 본토에서는 44년쯤에 끝이 났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강했던 두 개의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었고 그 두 개의 나라는 체제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반 체제였고 소련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 체제가 기본 틀이었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체제 사이에서 경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를 냉전, 콜드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전 시기부터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대립을 하고 있는 중에 유럽 재건에 있어서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한 것이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건에 있어서도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 것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갈 길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구권, 서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구자가 유럽의 그거를 음차해서 쓴 게 구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소련 쪽에 사회주의 체제에 많이 녹아들었고 서유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많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안보 관련된 이슈도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한 방위조약인 미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방위조약이라고 해서 나토라는 게 창설이 됐고 동구권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한 40-5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소련이었는데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나라들인데요. 요 11번이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로 분리 독립이 된 거고 요 14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우크라이나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요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순식간에 와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동유럽 국가들도 점점 나토에 가입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로 동유럽들조차도 점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협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혹시라도 요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들은 즉각 참전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의 체제를 버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푸틴이 지금 몇십 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독재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들이 자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안보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불을 지피는 이슈가 뭐냐면요. 유럽의 지형도예요. 유럽이 중세시대, 고대시대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계속 싸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 산지 때문에 통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징기즈칸 다들 아시죠? 징기스칸이 칸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황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칸으로 있었던 그 몽골 제국이 확장을 했을 때 유럽 대륙도 먹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칸이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기마민족은 산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이나 요쪽 평야는 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되셨죠? 여기 국가들이 자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로 길이 완전 너무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전에 유럽 국가들은 그래도 산맥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1000해의 방어선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완전 평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은 안보 차원에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계기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도 나토 가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나토가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 국가의 분리 독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91년 당시에 이 분리 독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너무 급진적으로 소련을 분리 독립시키다 보니까 요 행정구역에 대한 재편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러시아계 국민과 아니면 우크라이나계 국민, 그리고 서유럽, 그리스 쪽이나 폴란드 쪽, 이쪽 국민들이 요 서쪽에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거는 지금 언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진 않지만 뭐 친일, 친미, 친북, 친중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경상도 사람들 친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전라도 사람들 친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맞는 건 아니고 무조건 틀리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성향들을 보편화시키려는 사람들의 편견이 생기기 마련인데,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요 드네프르강,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큰 강이거든요. 요 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약간 러시아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분할이 처음에 분리 독립할 때부터 잘못됐던 것도 영향이 꽤나 컸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드네프르강 서쪽에는 친서방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과정 속에서 이 한 국가 안에서의 갈등 또한 계속해서 확장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라도, 경상도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야 좀 그걸 덜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 경상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갈등이 생각보다 골이 깊었다라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폭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이 스킨헤드라고 하죠. 대머리들이 이 사람들을 좁혀고 진짜 야구 빠따가지고 패 죽이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러시아 뭐 상남자들의 동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틀림에 사람 패는 게 일상인 동네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네오나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핍박하는 이슈도 되게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한 번씩 있기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갈등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13년에 유로마이단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유로마이단 사태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계 사람이 당선이 됐고 친서방 계열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통령 하야해라, 탄핵시키자 이런 시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나니까 결국 진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탄핵 과정 속에서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요 크림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러시아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크림 공화국으로 자치국을 세우고 그걸 이제 러시아로 강제 합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이거는 우리의 영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실효 지배는 러시아가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은 2014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쪽을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친러계 사람들이 많은 곳. 이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 형태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나토 가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서 전면전을 일으키게 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빼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대충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처음에 보라색으로 된 거예요. 이 루한스크랑 도네츠크, 여기도 이제 완전 친러계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루한스크랑 도네츠크는 오히려 우리 분리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린 러시아 편에 붙겠다라고 전쟁을 시작하게 됐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친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애초에 러시아 점령지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동쪽, 주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곳이죠. 이쪽을 러시아가 열심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키예프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말로는 키이우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 방에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도 침공을 했다가 그건 이제 실패하고 이쪽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라색 선으로 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시아 측이 가장 많이 먹었을 때가 이쪽이었고, 다시 이제 반대 공세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다시 이제 많이 회복을 했던 차에 여기서 이제 전선이 정체된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0년에 발발해서 1953년에 끝났거든요. 혹시 고지전 영화 보셨나요? 고지 하나 먹겠다고 남한이랑 북한이랑 엄청 싸우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일부랑 경기도 일부에서 그 고지 하나 먹겠다고 그 정체되던 전선이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남쪽까지 쭉 밀렸다가 북쪽까지 쭉 밀고 올라갔다가 요거 6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그 고지 조금 먹겠다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딱 그런 양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지 하나 먹겠다고 어떤 지역 점령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소모전을 해나가는 양상 속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요렇게 치면 요쪽이에요. 요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8월 8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8월 9일 됐을라나? 어쨌든 침공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 강이 있거든요. 교량을 지금 다 폭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교량 폭파시켜가지고 여기 보급로 끊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여기를 먹어버리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요 사진 안에 있는 요것만도 서울 면적의 400배입니다. 엄청 넓은 땅덩이라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땅이 한반도 면적의 8배인가 9배인가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을 지금 한 개의 사단으로 점령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도 열 몇 개 사단이 있는데 이 한 개 사단으로 본토를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전략적 가치가 딱히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 있어서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한 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 전쟁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 너도 나토 가입해 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땅을 우크라이나가 그냥 뺏겨버리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약간 우월한 위치, 약간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 땅 먹었으니까 니네 그 정도 땅은 줘야지 우리가 이제 휴전할 수 있다, 이런 협상 라인에 서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정치적 수단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들고 있기는 합니다. 정치 평론가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뭘 내놔라 라고 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피셜입니다. 우크라이나 피셜이다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한 20-30% 정도는 부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데 6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하루에도 1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물론 정규군이 아닌 사람이 더 많겠죠. 최근에 사망한 프리고진이 이제 바그너 용병단이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러시아도 이제 용병단을 구입해서 쓰기도 많이 했었고, 훈련병들을 전쟁에 내보냈다가 사망한 경우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정규군이 요만큼은 아닐 겁니다. 뭐 많이 쳐봐야 한 40만 정도 이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단순히 러시아만 그러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도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냉전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냉전 중에는 미국 중심 서유럽의 나토와 소련 중심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갈등을 하고 있다가요, 소련 해체 당시에 급진적인 연방의 분리 독립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친러, 친서방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평야지대인 국경 침략에 대한 위협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요, 십수년간 이어져온 갈등은 유로마이단 사태로 폭발하게 됐고, 이후 러시아의 개입으로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계 주민이 많은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 양상을 계속 벌이다가 22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하겠다라는 얘기를 계기로 전면전이 발발하게 된 거고요. 2년간 방어에 급급하던 우크라이나는 8월 들어서 태세를 전환해서 갑자기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이해 득실이나 자초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어떻게 바뀌나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좀 더 장기화될 것 같고요.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랑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리스가 되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더 긴 시간 소모전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자기가 말해놓은 것도 많다 보니까 끝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이 땅을 다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러시아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가 점령을 한 상태인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친러계 주민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의 언론들은 선악구도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착한 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선악은 없다고. 선악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뿐인 거지,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주민들도 우리는 러시아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선한데 피해받았다라는 언론상의 프로파간다가 있을 뿐이지, 실리적으로는 여기가 러시아에 병합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욕먹을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